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0%대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불거졌었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에서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 추가 하락을 막는 데 성공했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났습니다. 예를 두고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데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표작 친한계로 불리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걸 친한계의 공으로 한동훈의 공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됐을 것으로 보여지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했는데, 이 발언의 심각성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모처럼 말해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종종 썼던 말인데, 이재명 한 명만 사라지면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다. 이제 그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도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우리 보수파 진영이 가장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년 늦봄이나 초여름쯤으로 예상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최종심까지 이재명과 민주당이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끝나야지 끝나는 것이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리얼미터 조사,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과연 현실화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즉 반사 이익을 얻었을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가 참 궁금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공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처럼 오늘 공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요. 에너지경제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4%포인트 오른 23.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내린 73%로 집계됐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넷째 주 24.6%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여 22.3%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부 여론조사에선 10%대를 기록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일부 논란들과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3주 만에 잡힌 것인데, 서울과 충청, 노년과 젊은층 지지율 반등이 주요했다라는 것이고요. 서울은 5.3%포인트, 대전, 세종, 충청도 5.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무려 6.6%포인트나 올랐고, 70대도 2.3%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의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궁금했는데, 아직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이 부분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기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였는데요.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온 때가 해당 여론조사 기간 중 가장 마지막 날인 15일이라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반사 이익이 없이 지지율 하락세가 끊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럼 앞으로 어떤 예상이 가능하겠냐? 오는 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도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유죄가 선고된다면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던 작던 반사 이익이라는 게 분명 있을 테고, 보수파 결집은 물론 연이은 재판에서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중도층의 민심까지 움직일 가능성,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재판 자체도 그 파급력이 매우 크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민심으로부터 외면받기 딱 좋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친 발언들, 법치를 무시하는 거친 행태들,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었더니 당대표 한 명 방탄하는데 모든 당력을 쏟아붓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들이 민심에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 곁에 남게 되는 건 개딸로 표현되는 극성좌파 지지층들 뿐일 것이다. 자, 이게 일반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망하는 길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멈춘 건 국민의힘 친한계 덕이다. 한동훈 대표 덕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대표적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자, 물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 친한계인 김 최고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자 야당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장애 집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는 경찰 추산 2만 명에 그치는 등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며 앞으로 이재명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까지 내려지면 시위는 진짜 김 빠진 맥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문제의 발언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처럼 민심이 민주당에 동조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명태균에 대한 이런 방구 없이 김건희 여사 손을 잡고 훌쩍 출국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나마나 윤석열과 김건희는 놔두고 왜 이재명만 때려잡느냐라고 민주당은 악다구니를 썼을 것이고 그런 선전선동의 민심이 동요 장외 집회에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쯤 참여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는 자, 만약 인파가 그 정도 모이면 그 다음부턴 시위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지 장담 못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시위가 커지지 않고 민심이 외면하게 된 건 한동훈 대표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온갖 비난과 홀대를 받으면서도 대통령 사과와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지, 그리고 특별감찰관 도입 등을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인 것인데요. 김 최고는 한 대표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담화를 이끌어냈고 중도층이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을 줄였다라며 그런데도 극우 유튜버는 타도 한동훈을 외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는 진정으로 윤석열 정권에 도움을 준 건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드는 극우 유튜버냐 아니면 입에는 쓰고 귀에는 거슬려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충언을 한 대표냐 한동훈 대표냐라며 극우 유튜버와 당내 반환기를 향해 한동훈 흔들기를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유튜버들을 향해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드는 극우 유튜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한동훈을 왕처럼 떠받드는 김종혁 자신은 극우 최고위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만큼이나 큰 리스크를 안게 됐습니다.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을 대하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의 대처 방법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적극적 해명과 근거 제시로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했는데 계속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지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극좌파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줄리 의혹이라던가 아니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라던가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 여러분 내용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상당한 근거가 뒷받침되는 그런 의혹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드는 극우 유튜버라는 극한 표현을 쓰는 김종혁 최고위원의 저희를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의 사과 역시 그리고 민주당 장애 집회가 폭망한 것 역시 또한 이재명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 역시 한동훈 대표의 공으로 돌리려는 모양새인데
자, 그게 어디 그러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사과의 경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전부터 자구책에 대한 논의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민주당 장애 집회가 폭망한 건 그 본질이 대통령의 사과가 아니라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 극성 지지층 말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집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탄핵 여론까지는 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김종혁 최고위원, 언론인이었을 때는 뭐 나름 날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정치 바닥에 들어오니 뭐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